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방역 가림막 설치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주민 불안이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버젓이 걸어 나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마스크를 안 쓴 어르신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엿새째입니다. 이 광고니까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데는 계시다 갖고 단속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행정이나 금융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 가장 많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방역 가림막 하나 없는 민원 창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안군 직원분께서 읍사무소에서 가림막 설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타 지역 확진자가 부안 지역을 다녀간 후였었고, 부안 지역 13개의 읍면 가운데 방역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이변사무소는 자체 운영비 20여만 원을 들여 가림막 8개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창구에서는 대면 접촉을 하는 업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민원분들께서 안심하시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외지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가격 대비 심리적인 안도나 만족감은 높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다른 데도 저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부안군. 그렇지만 지난달 전북 157번째, 15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안 곳곳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안군은 확진자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역 가림막 설치를 다시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가공 업체 유치를 놓고 고창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반대 주민들은 닭을 도축하는 육가공 업체는 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창군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진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랙터들이 줄지어 고창군 시내로 들어옵니다. 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부착한 채 행렬을 이룬 차량만 40여 대. 고창 일반 산업단지에 육가공 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 발생 위험이 있는 육가공 업체가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인 고창에 들어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축을 위해서 닭이 운반이 하루에 200대 이상 다녀야 되고 AI, 주변 농가도 AI가 제일 무섭고 운송 중에 먼지, 닭털, 악취, 그리고 도축 과정에서 또 악취. 고창군과 투자 협약을 한 닭고기 육가공업체 A사는 이미 다른 지역 산업단지 2군데에서 입주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8년 업종 특성상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새만금 산단 입주 제한 조건을 강화하면서까지 A업체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같은 해 남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닭 사육 농가를 포함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남원시도 해당 업체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 문제와 육계 차량 이동 간에 발생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 반대 현수막 개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하지만 고창군은 A기업 입주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 도축 행위를 육가공 공정의 일부로 판단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해석은 새만금 개발청이 같은 업체를 두고 도축업이 포함돼 있다며 입주 불허 방침을 내린 것과는 배치되는 상황. 고창군은 오히려 A업체 유치를 원하는 다른 지자체가 많다고 말합니다.
일부 공정이 있어요. 도축의 공정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한 뭐 우레라든지 그런 도축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도요. 토든 지자체에서 러브콜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반대위는 육가공 업체 허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고창군은 입주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대형 은행을 사칭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40대 주부인 A씨는 최근 유명 대형 은행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해당 직원의 말에 따라 기존 계좌에 현금을 500만 원 이상 이체해놓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체해놓은 현금까지 모두 인출돼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을 높이니 대출 받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좌에 현금을 이체해 놓으라고 했어요. 은행 매장 번호도 알려줬고요. 근데 통화를 해봤는데 피해를 당한 후에 알았어요. 그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상 번호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엄청 했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A씨처럼 은행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북 지역에서만 440여 건의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정읍경찰서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의 경우 4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을 이체하거나 출금해서 사기모방에 전달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속아서 돈을 이체를 시킨 경우에는 112나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단기간 계좌 잔고액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계좌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곧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전화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환 대출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북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1.8건에 피해액만 3,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와 함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10월 양지마을 집단 확진 이후 정읍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방역팀을 만들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가게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가게처럼 구석구석 정성껏 소독약을 뿌립니다. 방역에 나선 사람들은 정읍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입니다. 영업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영업을 마친 늦은 저녁 시간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을 마친 상가에는 방역 안심시설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세밀한 점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소상공인 단체에서 나와줘서 하면은 좀 더 세심하고. 정읍 지역엔 지난 9월 중반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1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양지마을 집단 확진 이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더 침체됐습니다. 정읍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초기인 올해 초 12.7%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3분기에 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실률이 1.6% 올랐던 전북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정읍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지난 10월부터 정읍 소상공인 20여 명이 모여 방역팀을 만들고 소독을 진행한 상가만 150여 곳. 상인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게를 만들어 꺼져버린 지역경제 불씨를 지피겠다는 희망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방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의식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시민, 정읍시가 하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읍 지역에 뒤늦게 들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활동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침체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교육비나 문화 체험비 같은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복지 혜택이 비교적 미흡한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오후 4시를 넘긴 김제의 한 고등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뭔가를 배우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도 많습니다. 저 운동 좋아해가지고 운동 같은 거 배우는 거.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던가 영화 자주 보고 싶은데 또 영화도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겠네? 네, 어느 정도는 요즘 영화값이랑 이런 게 좀 값이 싼 거는 아니라 가지고. 하굣길에 들른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한 학생. 책 한 권을 결제하려고 건넨 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자치단체에서 돈을 충전해줬는데 지역 내 청소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지원도 해주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고마운 카드인 것 같아요. 지역에 몇 개 남지 않은 동네 서점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예전 비해.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늘었고요. 김재 씨가 만 16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들에게 1인당 매달 5만 원씩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했는데 남은 2달 동안 1,2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2억여 원. 이런 정책을 도입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제 지역 문구점이나 학원은 물론 영화관이나 공연장, 체육시설 등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시 경쟁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내고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개발 분야에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이나 요즘 하루 버티기가 빠듯한 생활문화 관련 업체들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도 돕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남다른 복지 혜택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일대 관광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제약 때문에 사업 추진이 5년 넘게 걸릴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댐 건설 이후 조성된 옥정호 붕어섬 모습입니다. 임실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3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붕어섬을 중심으로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등 각종 관광 상품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댐 주변 지역 보전 활용 특별법상 각종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 기간만 5년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실군의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12일 열린 전북 14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공동 의결안으로 제안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복잡 다단하여 사업 추진 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장협의회가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계획과 승인 신청을 사업 시행자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구역의 지정 절차는 의제 처리에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행법상 5년 이상 걸리는 사업 추진 기간이 2년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임실 군민들의 요구안이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지자체 시군 관리 계획 결정 등은 의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5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섬진강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정호 일대 관광상품 개발로 편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임실 군민들. 옥정호 인근 친환경 개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을 포함한 광주, 전남 등 호남 지역의 3분기 경제 지표가 전분기에 이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호남 지역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호남권 3분기 수출은 광주는 20.3% 늘었지만 전남은 약 15%, 전북은 6%가량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61.5%로 60세 이상과 40대 등에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20대의 고용률은 0.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7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300여 명에 달하고 체납액은 11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1,000만 원 이상 상습 세금 체납자 301명의 명단을 18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297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4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쯤 술을 마신 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56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폭발물 사용과 특수재물 손괴, 주거 침입 등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8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폭발물을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해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